안녕하세요. 오늘은 식신의 억울함, 절규하는 왜 나만 희생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요즘 이 정도까지 제 영상을 거의 다 보신 입장에서는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식신 여자야. 남편이 편인 남편이야. 그런 경우에 나 이거 바꿔가지고 편인 여성이고 식신 남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어찌됐건 식신 남자가 그 여자를 놓치지 않고 계속 애를 만들어서 살 테니까 그 문제가 별로 안 되고요. 이런 경우 여자가 식신인데 남자가 편인인 경우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일반적인 식신을 안 가지고 있어도 남자의 경우에는 편인을 그닥 많이 안 가지고 있어도 꼭 이 구조로 갑니다. 전체적인 상황이요. 그런 경우에 놓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원인은 신살과 관련된 것과 그 목화토금수에서 이미 식신이라는 것은 토 성분이잖아요. 토. 엄마야 할머니야. 토 성분이고 편인남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에서 수성분이에요. 수성분. 토하고 물이 사실 엄청나게 서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만 깨우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거를 깨우치기까지가 되게 힘들어요. 그 여정이 되게 힘들어요. 한평생 재밌게 굴러왔다. 근데 이게 계속 대를 이어서 대를 잇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골치 아픕니다. 자, 살다 식신하고 편의는 살다가 보면은 소통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거든, 저 남자가. 음식 먹으러 가가지고. 야, 돈 안 내고 뭐 하냐? 돈은 네가 당연히 내는 거지. 생활비도 안 주고, 애기도 키우지도 않으면서 하나씩 참견할 때는 더 힘들게 참견하지. 막 이러니까는 이제 이 여자는 미치겠죠, 이제. 아니, 애 왜 애를 같이 나누고 내가 애를 키워야 되면서 내가 돈 걱정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우리가 입는 거, 먹는 거, 이사 가는 거, 같이 사는 거, 이 모든 문제를 왜 나 혼자 다 짊어져야 되는 입장인 거야? 아, 진짜, 결혼이라는 게 뭐 있다고야? 억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찌다 한 번씩 이제, 식신 여자가 투정을 부리다 하면은, 어찌다 한 번 해줘요. 설거지 한 번 해주고, 쓰레기 한 번 치워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편인 남편 입장에서는 애기가 뭐 한 번 했어. 그럼 칭찬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잘했다 이런다고. 고맙다 잘했다 막 이런다고. 그러면은 다음에 또 해줄까 봐. 그러면 이 편인 남편은 뭐라 그러냐. 그 한 번 갔다가 칭찬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3번 설거지를 해야 하고 그 많은 쓰레기 중에 단 한 번 버리는 것이고 빨래, 청소, 요리 모든 것을 다 여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 개 한 거예요, 사실. 100가지 중에 두세 가지 시킨 거예요, 사실. 그러면은 고맙다 소리는 남자가 여자한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남자는 능력이 안 돼. 애기가 그냥 몸만 성장한 거라서 이제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3개 해줘 놓고 1000가지도 넘게 해준 줄 알아. 내가 다 해준 줄 알아. 이 남자는. 근데 이 여자의 착각은 또 뭐냐. 자기는 100가지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한 게 뭐 물론 많지만 저 남자가 거드름 피우는 거가 이제 그 정도 가지고 거드름 피우는 거를 보자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하늘을 날라다녀야지. 저 남자가 맨날 엉고댕해야지. 근데 그 남자는 그걸 보질 못해.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저 남자는.
그 여자가 많이 욕을 얻어먹는 입장으로 딱 놓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나한테 상담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 평생 노력한 결과로 의식주를 모두 해결했던 이 여자가 10년, 20년의 소시오패스를 딱 겪으면서 허울뿐이야. 직업이 뭐 교수든 선생님이든 공무원이든 뭐 대기업 정규직이든 어쨌든 저 남자의 직업은 굉장히 괜찮아.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대기업을 잘 다녀가지고 돈을 딱딱 벌어와서 우리 새끼랑 먹여 살리는데 지장이 없었다. 그러면 이 여자는 화려하게 놀고 애들 챙기고 그렇게 해갖고 정상적인 가정을 갈 수가 있는데 저 남자는 돈을 벌어가지고 가지고 오질 않아요. 절대로 주질 않아요. 내가 왜 줘야 되냐 해갖고 겨우 조금 연명할 수 있을 정도만 겨우 줘요. 그거조차도 안 주다가 나 너하고 이제 안 살겠어 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할 때 그때서는 조금 줍니다. 그런 구조로 살다 보니까 이 여자가 병이 나요. 평생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살다 보니까 병이 납니다. 그럼 큰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가 있어요. 소통 자체가 안 돼요. 여기하고 큰아이는 더더욱 소통이 안 됩니다. 얘는 그나마 조금 엄마도 소통하고 아빠도 소통해요. 근데 그 아이조차도 형아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왜 이 문제에 놓이냐? 어떤 분이 누가 자꾸 소시오패스를 낳아서 키우나 봐요. 막 이러시던데. 그 소시오패스 낳아서 키우는 애가 사실은 식신이다. 식신 자식이 소시오패스예요. 왜 이 아이들이 소시오패스가 될 가능성이 높냐? 왜 그냐? 식신이 양육하면 애들은 소시오패스가 돼. 왜 그러냐? 자, 한쪽은 의식주를 모두 다 해결하고 있으면서 모든 능력을 다 갖췄고 의식주를 다 해결하고 모든 희생을 이 사람이 다 맡고 다 사랑하고 이러죠. 편의는 오로지 나 자신만 지키면 돼. 애들은 끝나 불이야. 나 자신만 지키면 돼. 그랬기 때문에 이 식신과 편인의 엄마 아빠가 애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식신 엄마는 육아 살림 경제 다 하지 욕 얻어먹지. 편인 아빠는 하나도 안 하지 대접받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접받고 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작은 신성들이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수지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편인이 돼버려요. 아빠가 쓰잘데기 없는 규칙을 정해줘가지고 야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그래. 왜냐? 이 편인 남편과 큰아이는 강박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딱딱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옷에 보풀 묻으면 안 되고 막 이렇게 강박증에 놓이게 돼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 특징들만 딱딱딱 얘기해 줄게요. 자, 큰아이하고 작은아이 이렇게 딱 돼 있는 이 시점 내가 이 가정을 더 이상 꾸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이 식신녀의 입장은 그래도 재산은 어느 정도 일구었어. 근데 그 재산이 사실 제가 벌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사실 그건 내 거긴 내 거야. 근데 내가 가자고 하는 곳을 안 간대. 고집을 비워. 고집을 피워. 그다음에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10억짜리 재산을 내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아파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야 같이 가자. 애기들한테 남편을 뺏을 수가 없으니까 천륜을 내가 망가뜨릴 자격이 되냐 해가지고 데리고 가자 마음 먹고 그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제 안 간다 그래. 왜 안 가냐 그러면 계속 졸르게 돼 있어. 그러면은 공동명의 해주면 갈래? 그러면 공동명의를 해줄게 막 이러면서 가자 그래. 그러면은 그래 내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지. 한 발 딱 넣어봐.
씨도 안 맥혀. 야, 공동명의까지는 해줄 수 있어. 그 이상은 안 돼.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래, 공동명의만 해주라. 그럼 간다. 하고 따라가.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하고 살기는 하는데, 자, 남편이 이제 만약에 교수다, 아니면 대기업 정규직이다, 막 이런 입장에 놓여 있을 때, 이 여자가, 이 가족을 안 깨고 싶은 마음, 친정 부모님이 원하든, 누가 원하든, 사실은 안 깨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자식 때문이든, 천륜 때문이든. 안 깨고 싶으니까 그 불평등 조약을 사인을 한 거야. 근데 시간이 점점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공동명의 해줬던 그 집을 온전히 자기 거라고 생각해. 네가 이혼하고 싶으면 너 이 집 놓고 나가. 이렇게 나와, 이제 이쪽에서는. 그 이제 괴롭다가 하도 마음에 불안과 맨날 의소침해 있고 내가 맨날 달게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나도 한번 이렇게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냥 뽀뽀도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고 막 이런데 저쪽에서는 늘 지만 돌봐주래. 내가 가서 챙겨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야. 엄마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쪽에서 지쳐. 아, 내가 이제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이 관계는 끝납니다. 자,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어요. 죄값은 무엇이냐? 식신녀는 아이와 아버지와 남편들, 나를 제외한 그 사랑하는 핏줄 혈육들, 그들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챙기지 못한 점이 바로 이 사람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안 챙겼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나가 대접을 못 받아요.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며느리로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형제간으로서도 대접을 못 받고 욕만 얻어먹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자, 상은 무엇이냐? 내가 소시오패스를 20년을 겪었더니 의식주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 있더라. 그것이 상과 별입니다. 자, 이 남자에게는 자기의 죄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 가져야 할 권리를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다 뺏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때문에 자기는 하늘의 죄인이 돼버렸어. 그래서 어떤 벌을 받냐? 능력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돈을 아끼고 모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벌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소시오패스는 직장을 유지하고 거기를 다니는 것뿐이야. 근데 직장에 다녀서 돈 벌어갖고 각시가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에다 모아요.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 딱 하나씩만 비싼 놈으로 사요. 그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왜 참았냐면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게 되면 자기가 이제 아빠 노릇을 하겠지 하고 참은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을요. 근데 이제 제대로 돼도 왜 안 주냐? 너가 다 해왔고 이제 안정됐잖아. 너 이제 충분히 혼자 생활비 할 수 있는 능력 있잖아. 근데 내가 돈 벌어갖고 내가 너를 왜 줘야 되는데 이유 자체를 몰라요. 거기서 오는 그거예요. 식신들은 다 연결지어요. 삶이라는 게 결혼해서부터 아기 낳았을 때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으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결진 하나의 삶으로 생각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게요. 아니 뿌리가 없는 오이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해요. 그게요. 근데 이 편인 남자 입장에서는 과거의 과거의 잘못은 만약에 사과를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게. 오늘하고 내일을 연결짓지 않아요. 끊어졌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잘못이 누적된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이번 사건은 이번 사건으로만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애기라서 그래요.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우리 큰아이가 작은아이가 나왔을 때 문제는 뭐냐? 큰아이는 아싸리 아빠를 안 봐버립니다. 이제 조금 커갖고 성인 근처까지 컸다. 17, 18. 이제 아빠의 등치만큼 내가 커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빠 말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안 들어버리겠다. 아예 소통 자체를 끊어버려요. 아빠를 싫어해요.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아빠를 되게 무서워하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안 볼 수 있으면 안 봐버립니다. 큰아이는. 왜냐? 이 아빠를 생각하면 되게 힘들어요. 가스라이팅이 너무 죽이거든요. 그 사람 죽이는 가스라이팅이에요. 폭언, 폭력, 비꼬는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그리고 맨날 혼만 내요. 칭찬이 없어요. 사랑한다, 이렇게 이뻐해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사람으로부터 늘 칼을 맞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어. 마음이. 자, 이렇게도 혼내고 저렇게도 혼내고 둘 다 그래. 둘 다 그래. 애기한테 이렇게도 혼내고 저렇게도 혼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게 죄인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도 혼내고 저렇게 해도 혼낸다는 거는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게 죄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가슴속에 자존감이라는 것이 바닥으로 쳐버려요. 가슴속에 자존감이 어떻게 변했냐면 고집. 자기 고집으로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 거야. 끝끝내 내가 존재 이유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보다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하면서 집착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집착, 강박증, 경쟁 심리에서 이겨야만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이제 정확하고 이랬다고 우겨. 사소한 거를 계속 자기 것이 맞다고. 그렇게 되면 단 한 명하고도 소통할 수가 없는 고립된 아이가 돼요. 그래서 귀신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애기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특징은, 큰아이의 특징은 기계나 컴퓨터, 요리, 그림, 랩, 가수 중에 그 랩 쭉 있어가고 랩하는 거잖아. 혼자 랩 속사포로 속삭이는 거 이러고. 그 에미넴 그 랩을 연습하고 이런다. 그게 이 사람 여기에 놓여 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빠한테 한번 마지막으로 결전이 딱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문 닫고 들어가고 이제 소통 자체를 안 해버려. 작은 애까지도. 왜냐면 작은 애 때문에 혼났기 때문에 늘 갖고 작은 애조차도 대화 자체를 안 합니다. 큰 아이는 오로지 엄마한테만 100% 충성. 내가 살게끔 모든 편의 상황을 제공해주는 여인이 바로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하고만 100% 소통을 하고 굉장히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생각이 그 아이한테 하늘이에요. 엄마가 이거 하지마 그러면 안 해요. 그래가지고 특징이 또 제때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감아라 그러면 그냥 저녁 때까지 안 감어. 야 얼른 자라 앉아. 그 아침에 맨날 지각해. 그 맨날 시간을 갖다가 완벽하게 게임하는 거나 자기 자기가 관심이 가 있는 그 분야만 해요. 왜냐면 늘 엄마 아빠한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위를 해야만 이 아이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살을 목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근데 아빠한테만 이게 줬는데 엄마가 왜 상처를 줬다고 그러냐? 식신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식신녀가 어떻게 이 아이를 거세시켰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식신녀가 여자가 의식주를 모두 해결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그게 얘가 뭔가를 했을 때 작은 실수를 하나 하게 해. 그러면 야 왜 폭폭하니까 야한테 속삭보러 뭐라게 사소한 잘못인데 별것도 아닌데 야 엄마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고 돈 벌고 있고 그렇고 왔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니 어쩌니 얘한테 혼을 내요. 그럼 이 큰아이가 굉장한 수치심과 죄책감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아이가 그런 것을 못하게 돼요. 하나 못했지. 자, 한 달에 한 번씩만 혼나도 15년 이상 컸다고 칩시다. 그럼 15년 동안 한 달에 한 개씩만 혼났어도 몇 배까지야. 그러면 그 엄마한테 혼난 거는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래가지고 오감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매우 통증에 민감하다는 점. 후각이나 뭐 이렇게 편식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점. 막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갑니다. 가지고 이 자기 관심 분야에 중독이 돼서 시간을 다 쓰기 때문에 다른 거 학교 가방 챙겨야 되는 거 내일 옷 입고 갈 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자기를 어떻게 꾸며야 예쁜지 뭘 입어야 예쁜지 막 이렇게 핏을 딱 봐가지고 옷 딱 걸어가지고 그럼 딱 입어보고 아 진짜 멋있나 막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얘는 그것만 해. 그리고 나 비싼 가방 안 사줘도 되는데 선택장애가 생겨버립니다. 뭘 선택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요리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시간이 늦어요. 한 3시간 4시간 겨우겨우 해야 김밥 한 줄 나와요. 준비해야. 그렇게 되게 시간이 늦어 디테일해져요. 그러한 특징들이 있다는 점. 그래서 소통 자체를 몰라요. 애기가 이쁘긴 이쁜 애기인데 편인남의 그 소시오패스 애기니까 이쁘긴 이쁜데 자기가 어떻게 그 이쁜 거를 가꿔야 되는지 다이어트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아빠가 시키는 대로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어요. 정답이 아닌데 그렇게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어, 이 아이가. 엄마 입장에서는 뭐라 그냥 식신 여자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얘네들을 엄마가 키우겠지. 엄마가 키우고 아빠는 떨어져 나가지. 그런 상황으로 놓여 있게 됩니다. 식신여니까 아들들을 데리고 와요. 애기들이 없으면 숨도 차도 못 쉬니까. 나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 아이들을 끝끝내 키워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가슴 속에 남편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있으면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같이 살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상황에 놓입니다. 근데 작은 아이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빠 만날 거야. 그래. 그러면 작은 아이는 아빠를 만나 갖고 와. 갔다 오면 울어.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울어. 이불 뒤집어 쓰고. 방 문 딱 잠궈놓고. 그러고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아빠가 되게 착해졌어. 아빠가 되게 친절해. 막 이래. 왜 그냥 여기 딸려 올란 게 여기 묻어서 올라니까 야를 꼬시는 수밖에 없어. 얘는 야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얘는 아직 못 꼬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작은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이 아기를 보고 가슴이 미어져. 내가 천년을 끊었구나.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라고냐 남편한테 야 그러면 다시 같이 살자. 별거 끝내자. 또 너가 와가지고 같이 살아라. 같이 살자. 이렇게. 그러면 이 남자가 야 네가 맘대로 나갔다 들어왔다. 네가 말을 하냐? 난 그렇게는 안 간다. 뻗대. 그럼 야 너 공동명의 해줄게. 가자. 그럼 살게 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자기 권리를 얼만큼 주장할 수 있는지 또 간을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들어와라 콕 들어와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면 그때에서 못 이기는 척하고 갑니다. 자기 주장은 다 하고 그리고 다시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나 찍소리 못하고 사는 건 그러고는 나는 절대 그거 안 한다. 내가 대장이다.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뻗대고 갑니다. 자기도 불편했는데 나와서 살면서 불편했는데도 절대로 자기 불편함을 우리 서로 잘합시다. 이게 안 돼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딱 같이 했어. 이제 애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전하고 똑같은 패턴이 다시 나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안 바뀌었으니까 둘 다. 둘 다 안 바뀌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딱 떨어냈다. 이 시점이다. 그러면은 이분이 신성을 온전히 알고 깨달음에 이제 근접한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을 취해주면 되냐면, 야, 아빠가 떨어져 있으니까 되게 친절하지. 좋지. 옛날에 막 포건하고 막 대장같이 군림하고 독재자같이 군림하는데 지금 너 너무 좋지. 그러면은 너 있잖아. 아빠한테 놀러 가서 장난감 사주라고 하고 너한테 되게 친절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한 번씩 갔다 오면 되게 재밌잖아. 야, 근데 같이 살아봐. 다시는 소풍 안 가. 너 예전에 아빠랑 같이 살 때 너 소풍 간 적 있냐? 아빠 일해야 된다고 맨날 공부해야 된다고 맨날 토요일 일요일 날도 서재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너랑 같이 캠핑 한 번을 갔니? 어디 놀러를 한 번을 갔니? 이제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아빠를 만나러 갈 때, 가방 딱 싸줘가지고, 잘 갔다 와. 뭐 또 사주라 그래. 야, 그때 머리 한번 깎아갖고 오니까 진짜 멋있더라. 이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고, 갔다 왔을 때 슬퍼하는 거를 오래 붙잡고 있지 않게끔 도와주면 됩니다. 야, 거기 가고 왜 있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기분 전환을 확 빨리 바꿔버리면 돼요. 야, 엄마가 너 오는 동안에 이거 선물 사놨잖아. 이거 한번 봐봐. 막 이러면서 기분을 확 바꿔줘 버리면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는 아빠랑 같이 안 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해요. 그러면은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지. 아빠는 너무 잘생겼어. 사랑해. 엄마는 아빠만 사랑할 거야. 근데 아빠랑 같이 살면 엄마가 너무 아파. 야, 너는 엄마도 갖고 싶고 아빠도 갖고 싶지? 야, 아빠도 집 있고 엄마도 집 있잖아. 그 두 개 다 니네들 거잖아.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면은 집 하나는 팔아야 돼. 그러면 니네가 가질 게 하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러면서 애기 눈에 맞춰서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기가 저 여자가 흔들리나 가슴 중앙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봐서 자기 울고 있을 때 저 엄마가 가슴 중앙에서 매우 가슴 아파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우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지만 아무렇지도 않고 실컷 울고 나와. 그게 사랑이야. 실컷 울고 나와. 엄마 이거 하고 있을게.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면서 가볍게 여기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빨리 나옵니다. 거기서. 그리고 자, 이런 경우에는 큰아이하고 작은아이가 엄마 아빠가 없으면 큰아이가 엄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아이가 만약에 김밥이 먹고 싶다고 얘기했어. 엄마가 늘 평상시에 사줬으니까 먹고 싶다고 하는 거는 다 싸줬으니까 그러면 너 뭐 먹을 거야 했는데 엄마가 나가면서 그런다고 동생 밥이나 좀 같이 먹여라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큰아이가 자기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작은 애를 잘 돌봐요. 그래갖고 작은 애가 나 김밥 먹고 싶은데 이러면요 3시간 4시간을 걸쳐가지고 그걸 만들어갖고 줘요. 그 정도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애들은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은 잘하는데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 쬐깐 아이가 영악하거든요. 둘 다 영악한데 자 얘는 어차피 1인자를 못해. 근데 이 집에서 지금 엄마하고 아빠하고 주도권 싸움 하니라고 재산 싸움 하니라고 난 재산 싸움이 아니다. 나는 애들을 지키려고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이유는 사랑과 돈, 그 두 가지에 의해서 당신의 일생이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고 그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에 신성이기 때문에 사랑과 돈이 신성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뭐 2, 3억 이상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원한 그 두 가지를 인대까지 추구하고 지금까지 노력해온 결과예요. 득도 한 척. 아니 나 돈 없어도 괜찮아. 나는 막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당신 죽으면 되잖아요. 왜 안 죽습니까? 애들 줘버리고 죽으면 되잖아요. 그럼 숙제가 끝나지 않습니까? 진짜 아파봐봐. 진짜 아픈 상황에 딱 가봐봐. 조금만 더 살아갖고 애들 크는 거 조금만 더 지켜보면 안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만했습니다. 바로 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아파봐서 압니다. 자, 돈과 사랑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자, 그래갖고 우리 작은 아이하고 큰 아이의 문제는, 큰 아이가 엄마하고 이렇게 되면, 자, 서열이 1, 2, 3이 되기 때문에 이 째깐 게 큰아이한테 깝죽됩니다. 엄마는 똑같이 아들 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해도 늘 형아가 혼나. 그러니까 형아가 혼나는 상황을 자꾸 만듭니다. 작은 아이가. 왜냐면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그리고 형아랑 나랑 둘이 있었을 때는 형아가 되게 무서웠고 내가 형아한테 주눅 들려 하는 그 시점에 놓여 있었지만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이 온 순간 엄마 아빠가 내 편을 들면서 형아가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돼버려요. 엄마의 명령에 의해서, 아빠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형아한테 자꾸만 놀려. 어떻게 놀리냐? 에? 아닌데? 픽. 아니, 그러던가 아니면 뭔가를 큰아이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거슬리게 만들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 없는 동안 너가 나한테 갑질했잖아. 요거에 대한 복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존중하지 못해서 싸움이 나버려. 그러면 이제 얘는 얘를 원래부터도 싫어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그닥 좋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숙제일 뿐이고 자기가 이득을 얻는 사람은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마한테만 충성을 하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가 언제 회복됐냐? 전체적으로 다 모두와 소통이 가능하고 왕따에서 끝나고 조금 일반적인 평범한 아이가 될 수 있냐는 어떻게 보면 아냐면 작은 아이하고 일상적으로 내가 개입하지 않아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둘이 대화도 되고 일상적인 대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 굴레를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식신녀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큰아이한테 아빠를 너무 많이 닮았으니까 큰아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너는 그냥 혼자 살아라. 이런 말을 해. 엄마가 지금까지 모은 거 너한테 물려줄 테니까, 니네들한테 물려줄 테니까 너는 다른 집에 귀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고생시키지 말아라. 그 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 그러면서 너 결혼하지